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카디즈 진입과 영공 침범에 대해서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하고韓国軍用機が警告射撃を実施したことについて竹島の領域に関する我が国の立場に照らして到底受けられず極めて遺憾であり、韓国に対し強く抗議するとともに再発を求めます。네, 지난주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군사 안보 이슈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24일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함께 우리 방공 식별구역을 넘나들었고 특히 러시아 조기 경보기는 독도 인근 우리 영공까지 침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날인 25일 새벽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모두 엄중한 사안들입니다. 어떻게 봐야 할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사안보 전문가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우리 영공을 다른 나라의 군용기가 침범한 거, 이거는 6.25 전쟁 이후에 처음이라 그러고요. 네. 방공식별구역을 넘은 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거든요. 한 달에도 몇 번씩 있고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오산에 있는 우리 공군 작전사령부에 가서 레이더로 보면은 네. 이렇게 주변부 그 군용기들이 4대 강국 군용기들이 쭉쭉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예. 그게 마치 4대 강국의 그 뱀의 혀처럼 들쑥날쑥한다. 네. 예, 이걸 뭐 공군에서는 부르는 속어가 있습니다. 일본 말이라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늘상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의 양상을 보면은 이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군사 훈련이 비약적으로 증가했고요. 횟수가. 그렇습니다. 네, 주로 해상 훈련 위주로 증가됐고 중국의 전략 폭격기가 그 대한해협이라든가 우리 한반도 주변에서 카디즈 상을 침범하는 건 뭐 거의 원래 행사가 터진 거고 한 3년 전에 제가 요코스카에 그 유엔 사령부를 갔는데 거기에 그 대령의 브리핑으로는 그 한참 적었을 때 비해서 대응 출격이 9배 늘었다. 대응 출격이 예, 9배 늘었다. 중국 전투기가 접근해 오면은 대응 출격을 자동으로 하거든요. 식별구역으로 들어온다 싶으면 대응 출격 무조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화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상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뭐 수칙처럼. 1분 대기, 5분 대기 해가지고 가 있고 24시간 대한민국 영공에는 우리 전투기들이 초계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발생하면 떠 있는 항공기가 자동으로 가서 그 초계 활동을 하도록 돼 있고 뭐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 항공기가 같이 들어오더니 난데없이 독도 영공으로 이렇게 선회해버리는 이런 사태는 아마 최근에 아무리 카디즈 침범 사태를 많이 겪었던 우리로서도 너무나 갑작스럽고 돌발적인 상황입니다. 수시로 카디즈를 침범할 때도 보통 이제 방공식별구역 들어올 때 제가 알는 선에서는 어떤 저기 통보를 한다거나 잠깐 들어가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자기네 방공식별구역이라 하더라도 겹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대부분 협조하는 선이지 네. 카디즈가 우리 영공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배타적 주권이 행사되는 건 아니고 근데 통보는 최소한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항공 이 공역이라는 것은 바다와 육지하고 달라가지고 순식간에 침범한 즉시 그 영공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알람 존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방공식별구역 내에 들어오면 관제권을 가지는 거예요. 관제권. 그게 이제 각 국가의 권한으로 돼 있는 할당된 권한들입니다. 이번에 특히 이제 주목되는 게 러시아랑 중국이 같이 훈련을 하다가 같이 비행을 해서 들어왔고요. 그렇습니다. 조기 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따로 폭격기 편대랑은 떨어져서 오다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안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주목해야 되는 부분, 왜 주목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번에 이제 전략 폭격기가 같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유사시에는 핵폭탄을 투발할 수 있는 걸 전략 폭격기라고 그래요. 폭격기이기 때문에. 전략 폭격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조기 경보기가 편대를 이루어서 들어온 거거든요. 이 조기 경보기는 인근의 정찰, 감시, 또 이 전투기에 위협이 되는 게 있는지 식별하는 정찰 활동이 주목적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같이 편조를 이루어왔다는 것은 군 간의 병종 간의 합동 훈련, 또 국가 간의 연합 훈련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군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그 전략적인 어떤 훈련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이게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이제 이 어떤 항공 훈련에 그치지 않고 우주 협력까지 나갈 겁니다. 네. 지금은 지금 러시아가 영공 침범 사실 자체를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그 차석 무관인가요? 이 사람이 해명을 할 때는 예. 실수로 들어왔다라고 했거든요. 기기 고장으로 예. 실수했다. 예.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물론 처음 와본 데니까 예, 다소 또 독도가 뭐 한국 영토인가 뭐 이런 의식이 희박했을 수도 있고 예, 그런데 또 우리 군의 그 F-16 전투기에 의해 기총 사격까지 된 아주 예상외로 완강한 어떤 그 군사 행동을 마주쳐서 그렇죠. 네. 적잖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얼마나 공격적이고 자존심 셉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실수였다. 기기가 고장이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한 거는 이건 우리가 원하던 사태가 아닌데. 그리고 독도 영공? 여기가 한국 영공이었어? 뭐 이런 식의 어떤 살짝 당황은 한 것 같다. 당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 정부가 기선제압을 했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기선제압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 의지대로 이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세상에 미국의 견주는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에 그것도 전략 자산 조기 경보기가 실수로 뭐 어디를 뭐 넘어왔다? 그 자체가 부끄러울 수 있는 장비가 아니죠? 고장났다? 네.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 국가의 꼴이 뭐가 됩니까? 채통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주워 담기 위해서 그래서 영공 침범 안 했다라고 아예 발뺌을 한다. 영공 침범이란 얘기는 그냥 슬쩍 건너뛰면서 네. 한국 전투기가 비행을 방해해서 이렇게 간 거다. 이러면서 이게 어떻게 영공 침범이냐 또 이렇게 슬쩍 내비치는데 제가 보기에 이미 대한민국의 기선을 제압당하고 떨어지는 어떤 그 자기 채통을 살리기 위한 위신의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네. 저는 뭐 그런 점에서 이미 성공한 위기 관리라고 자평해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눈여겨볼 게 일본 쪽의 대응인데요. 독도 영공을 침범했는데 자기네 다케시마 영공에 들어왔는데 한국이 사격을 했다. 이거 부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바로 다음 날. 일본은 오히려 이 사태를 영공 침범 사태로 보는 게 아니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어떤 국제적 분쟁화 이거 찬스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찬스도 잡았고 예, 최근에 일본이 한국에 대한 주된 도발이 독도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건 외교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영역을 건드렸으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가 또 패싱 당하게 생겼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해가지고 뒤늦게 이상한 대응을 했어요. 한국 전투기가 대응한 거는 우리 권한인데 이거 유감이라는 것이죠. 근데 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의 어떤 뒤따라오는 그런 어떤 그 궁색한 모습이 결국은 대한민국이 오히려 독도 영공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오히려 더 부각시켜주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도 크게 한번 뒤통수를 맞은 듯한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한민국 판정승이라고 봅니다. 판정승이다. 판정승이다 이건. 이번에 저기 ALF 열리지 않습니까? 외교안보 포럼이요. 네. 여기서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안건으로 제안하지 않겠다, 제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아마 국제 문제화 되는 걸 막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정부의 외교 기조는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다. 예, 분쟁 지역이라는 건 다툴 여지가 있다는 뜻인데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실효적으로나 우리 영토화 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왜 분쟁하냐? 이제 굳히기로 들어가야죠. 기정사실화 해야 되죠. 그래서 독도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조용한 외교를 한다는 거. 둘째, 분쟁은 피한다는 거. 그러면서 실효적 지비호를 해서 오랫동안 실효적 해집을 하면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응고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응고의 법칙이요? 예, 굳어져 버린다. 그게 이제 서해 우리가 NLL에 주장하는 논리예요. 오랫동안 유지했으니까 영토선이다. 영해선이다. 이렇게 이제 하듯이 독도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분쟁을 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할 게 아니라 굳혀버리자. 예, 이런 게 이제 우리 정부 외교 정책 기조인데 독도 문제를 외국 가서 일본하고 얘기한다? No 땡큐. 근데 아마 이제 러시아 영공 침범 문제를 얘기 안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 이제 독도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일본에 우리가 안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일본이 ALF에서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면서 독도를 슬쩍 끼워 넣는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또 가만히 있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강력하게 대응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러일 간의 어떤 양자 간에 독도에 대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건 큰일이거든요. 네. 예, 이건 뭐 과거 구한 말에 우리 모르게 열강들끼리 뭐 한반도 나눠먹기 협상한 거하고 똑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힘을 보여준 거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잘했다. 그 의지를 과시하는데 정말로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이게 이제 한국이 당사자로 인정받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지난주에 또 바로 다음 날 새벽에 북한이 이 단거리 미사일을 쐈습니다. 네, 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합참에서는 탄도미사일로 보인다라고 탄도미사일 한 것 같고요. 예, 예. 이 우리 대응이 제대로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응이 지금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은 목선이 떠내려와도 안보가 뚫렸다. 뭐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들어와도 하늘이 뚫렸다. 서해에서 뭐 병사가 밤에 음료수 사 먹으러 가니까 이번에 또 서해가 안보가 무너졌다. 이분들한테는 안보 위기가 아닌 게 없어요. 네. 제가 보기에 북한이 이번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거는 의도가 뭐. 일종의 어떤 그 두 가지인데 대내적으로는 통상적인 훈련을 강화해서 자기네 어떤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보십시오. 미국하고 핵미사일 협상 때문에 그 핵미사일을 통제하는 전략군 사령부가 식물사령부가 됐어요.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경쟁 집단이 뭐냐면 이런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포병사령부가 있어요. 네. 이게 북한 인민군 포병국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국제 제재 안 받으니까 이제는 그 자기네 공화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포병국에 힘을 실어주는 거. 그동안 너무 소외돼 왔으니까 바로 거기에 소속된 게 이번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사정이 통상적인 있다, 훈련을 이거. 하면서 자체적으로 이제 남아 있는 안보 역량을 강화한다는 대내적 이유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한반도의 세력 균형이 북한 스스로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불안감의 표현입니다. 사실 한국에는 지금 스텔스 전투기가 들어오고 있고 네. 여전히 축소됐다고 하지만 한미 군사 연습은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서 점점 핵과 미사일 내려놓으니까 불리해져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하나는 보여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어떤 전술적 차원의 작은 도발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북한이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지금 북미 협상의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게 지금 북한 폼페이오 장관의 분석이란 말이죠.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발사가 협상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힘들어지게 하는 굉장히 큰 문제 걸림돌이 되는 겁니까? 자, 상대방을 협상장에 나오게 만드는 네. 이 군사적 억제의 힘이라는 거는 네. 상대방이 상대방이 인정해 준다는 조건 하에서 가능한 겁니다. 상대적이다. 예, 상대방이 무시를 해버리면 그거는 억제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단거리 미사일은 한반도의 문제라고 보고 자기들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고 네. 유엔 안보리도 안 열겠다는 거고 묵인 내진 방조로 갔어요. 묵인 방조. 네. 네.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은 남북 군사 기본 합의서에 따라서 빨리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가 열린다면 이제 이 군비 통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중에 이런 게 의제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거는 조금 기존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기에는 미흡하다. 미흡하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과 함께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